잘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과학동아의 부편집장이자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창욱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기분이 참 요상한데요. 어, 과학동아는 한 번씩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 잡지고 월간지입니다. 지금 또 마감을 치다가 왔는데요. 제가 여름이었나? 여름 말이었을 거예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체인지온 컨퍼런스에 참여해 줄 수 있냐. 근데 들어보니까 비영리 단체 분들이 오신다. 그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때부터 당황이 시작했어요. 저는 과학 덕후고 과학 이야기밖에 안 해왔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 주제가 저희가 있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근데 주제가 뭐냐? 탁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하고 저는 사실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 PPT 처음에 탁월이 뭔지 그 사전을 찾아서 정의를 해야 되나? 근데 누군가 한 분은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앞에 오신 교수님께서 딱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탁월에 대한 정의를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럼 저를 불렀냐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운영진 측에서 이번에 기자님께서 내신 책을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거를 관련해서 탁월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러니까 저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낸 책은 이번에 이런 책이거든요.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 딱 봐도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탁월, 아까 엑셀런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고 아레떼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다른 말이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지금 올리브 나무 이름이 아레떼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아레떼 엑셀런스하고는 너무 좀 다르게 생겼죠. 딱 봐도 제목은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지만 누가 봐도 이걸 쓴 사람은 웃기려는 의도로 썼을 것 같은 그런 귀염귀염하고 이상한 주제인데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제가 있는 분야, 과학 분야에서 탁월이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노벨상일 겁니다. 노벨상, 이렇게 제가 티어를 나누는 식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뭐 A급 과학이 있고 B급 과학이 있고 막 이렇다고 하면 노벨상이야말로 탁월성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10월 첫째 주죠. 모여서 노벨상이 뭔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노벨상 기사가 나오고, 저는 그런 식으로 농반 진반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과학 기자들이 1년에 딱 한 번 주목을 받는데 그때가 여기 노벨상 발표 시즌이다. 이번에도 10월 첫째 주 10월 7일, 8일, 9일에 노벨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그때 사실 이번에 그 엄청 길었던 추석 연휴였거든요. 여러분께서 뭐 연휴를 보내시는 동안 저는 월, 화, 수 계속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라이브 스트리밍 보면서 이번에도 노벨 물리학상 양자 물리학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나 고민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란색 책에서 다뤘던 주제는 노벨상이 아닙니다. 이그 노벨상이에요. 이그 노벨상은 혹시 들어본 분 계실까요?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 5% 정도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제 책의 판매량에 대해서 더욱 고민을 하게 되네요. 노벨상에 대해서 썼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5%도 모르는 주제에 관해서 쓴 것 같다 이런 고민이 듭니다. 자, 이그 노벨상에 대해서 썼는데 그러면 이그 노벨상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그 노벨상의 로고는 이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바닥을 뒹굴고 있죠? 아무리 봐도 이거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그 노벨상이잖아요? 이그 노벨상은 사실 1991년부터 시작된 노벨상의 패러디상입니다.
과학 유머 잡지, 하버드에서 나오는 과학 유머 잡지인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로 돼 있죠. 있을 것 같지 않은 연구 회보, 혹은 사람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황당무계 연구 회보라는 이름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9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 35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 이그 노벨상의 컨셉 아래에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예전에는 다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연구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엔 조금 바뀌었는데 laugh and think, 사람들을 웃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에 주고 있습니다. 이그 노벨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조금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면은, 노벨상이 아까 제가 10월 첫째 주에 상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보다 약간 한 달 전인 9월 중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상도 한 10개 정도를 줘요. 근데 이 10개가 제각각입니다. 자기들 꼴리는 대로 줘요. 그러니까 노벨 과학상 같은 경우는 딱 3개, 생리의학상, 그 다음에 물리학상, 화학상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공공운수상을 줄 때도 있고 영양학상을 줄 때도 있고 언어학상을 줄 때도 있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상금이라도 많이 주나? 이 상금이 또 유명한데 아마 유머 뭐 릴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몇 조 짐바브웨 달러를 줍니다. 짐바브웨 달러. 그래서 실제로는 1달러도 안 돼요. 그거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트로피인데 이제 종이로 접어서 만들 수 있는, 트로피 종이로 접히지도 않는 그걸 그대로 줍니다. 직접 집에 가서 접으세요, 이런 뜻이고요. 예전에 또 한 번은 어쨌든 금괴를 줬다고 들었어요. 금괴가 근데 나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졌는데 보이는 건 없어요. 여기 들어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기로 작정한 상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PPT는 안 넣어놨을 텐데 그 이그 노벨상 시상식 할 때 되게 전통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사람들이 관중이 종이비행기를 무대로 날리면서 시작해요. 되게 멋있죠. 근데 무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궁 관역을 입은 사람이 여기서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던져달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제가 판을 깔아놨으면 이그 노벨상 그럼 도대체 어떤 연구가 상을 받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2025년 9월 중순에 18일이었나 17일에 이거 노벨상 강연을 시상식이 있었어요. 제가 10개 중에 2개를 갖고 와봤거든요. 2025년 생물학상, 소에게 얼룩말처럼 얼룩무늬를 칠했더니 흡혈파리에 덜 물리더라.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이거 노벨상의 매니아고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뭐 이상함 중, 웃김 중, 뭐 별 3개, 3개 정도예요. 5개 만점에서. 근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건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얼룩말처럼 예쁘게 그렸으면은 진짜 진지한 연구구나, 흡혈팔에 덜 물리니까 다행이다 생각을 했을 텐데 진짜 개발로 그렸어. 누가 그렸는지 묻고 싶어요. 여기 있네, 고지마 토모키 일본 연구원 팀에서 진짜 이 롤러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얼룩무늬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근데 더 이상한 것도 있어요. 2025년 영양학상, 서아프리카 토고 해변에 사는 무지개 도마뱀은 오직 콰트로 치즈 피자만 먹더라.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직도 솔직히. 그래서 논문도 봤어요. 논문 보니까 도마뱀들한테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뭐 페퍼로니도 넣고 콤비네이션도 넣고 놨는데 다른 피자는 안 먹고 치즈 4가지를 얹은 콰트로 치즈 피자만 먹더라. 이게 실제로 제가 논문에서 가지고 온 피규어예요. 지금 도마뱀이 지금 돌 위에 있는 피자 조각을 보고 다가갔다가 움직이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딴 연구를 왜 할까? 그쵸? 그리고 제가 B급 과학이라고 제가 제목에 썼는데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A급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김원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전 세션이 잘 짜졌다. 김원 교수님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어떤 아레테, 어떤 천상의 것에서 엑셀런스와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다면, 물론 그것도 되게 자극적인 강연이긴 했어요. 무슨 황소와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제 바닥에 있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B급에서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여줘서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는 이겁니다. 2019년 생물학상. 생물학상 아니고 물리학상이었나? 좀 헷갈리는데 원뱃은 왜 주사위 모양 똥을 쌀까라는 연구입니다. 지금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지금 원뱃이 뭔지도 모르겠어. 똥은 알겠어. 근데 주사위 모양 똥은 또 모르겠어. 자, 이 연구가 이그 노벨상을 대표하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패트리샤 양 당시 미국 조지아 공과대 박사연구원 연구팀에서 했었어요. 우선 원뱃은 저희 유대류에 속하는 포유류의 분류군에 있습니다. 유대류면은 아실 텐데 캥거루, 그 다음에 코알라처럼 이제 배에다가 주머니가 있고 새끼를 품어서 키우는 약간 원시적인 포유류의 종류예요. 그래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이 친구 원뱃도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남단의 태즈메이니아 섬 여기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행 가다가 봤거든요. 등산하는데 봤는데 이만해요. 뭐랄까 그 정수기 통 있잖아요. 그 16리터짜리 그 통 아시죠? 그거 한 2개가 내 앞을 걸어간다? 이런 느낌인데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전 뒤에서 보니까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하다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 이만한 게 걸어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만 자기가 사는 서식지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굴 옆에 브라우니 쿠키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그때 약간 눈으로 의심했거든요. 제가 꿈을 꾸나? 예를 들어서 염소 토끼똥은 알잖아요. 뭐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약간 타원형으로 생기고 그 정도는 이해를 해. 근데 분명히 똥이어야 되는데 전제론적으로 똥이어야 되는데 근데 네모나게 생겼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 일을 거의 10년 지나서 이 연구가 나온 거예요. 원뱃은 왜 네모똥을 쌀까? 그때 깨달았죠. 아, 원뱃이라는 동물이 있는 게 맞구나. 그리고 얘가 네모난 똥을 싸는 것도 맞구나. 자,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들은 뭘까? 생체 유체 역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이오 메카니컬 플루이딕스, 바이오 플루이딕스라고 해요. 그렇게 들으면 되게 멋있어요. 생체 속을 흐르는 유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은 기계학, 이제 공학, 물리학, 거기다 생물학까지 연결되죠. 이렇게 안 들으면 진짜 멋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생체 속을 흐르는 유체가 뭐가 있습니까? 피, 땀, 눈물의 똥오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팀 아까 소개해드렸던 조지아대 연구팀은 똥오줌 전문이에요. 그래서 엄청 유명해요. 이 사진이 예. 2002 연구팀은 사실 이그 노벨상을 2번 받았거든요. 패트리샤 양이라는 분이 2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과학계에서는 컬트 스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논문은 오줌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온 사진은 이제 패트리샤 양과 그가와 함께 연구를 했던 대학생, 알바, 대학원생들이 지금 염소가 오줌 싸는 장면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 어떤 피규어가 실렸나? 이런 게 실렸어요. 논문 지금 콸콸 쫄쫄 다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줌으로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 대만 칭화대로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꼭 여쭤보고 싶은데 굳이 이 사진을 논문에 이렇게 고화질로 넣은 의도가 있습니까?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웃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데 굳이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실제 약간 사람들한테 좀 자극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줌 연구를 하시고 똥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컨퍼런스 이런데 이제 학회 발표장에 갔는데 어떤 발표 끝났는데 어떤 분이 손 들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잘 들었다. 똥 나오는 거 잘 들었다. 그럼 원뱃이 네모난 똥을 싸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냐? 그 패트리샤 양 그 연구원 또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때 원뱃이란 동물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네모난 똥을 싸는 것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이었나?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조지아 특이면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뱃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호주에서 로드킬 당한 원뱃 사체 2개를 아이스 박스에 담아서 발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걔네를 해부했어요. 뒤에는 약간 그 내장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진짜 네모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내장인데 똥이 네모나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대장 전체를 열어본 사진이에요. 이것도 연구 논문에 실린 피규어인데 자세히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뭔가 이 길쭉했던 게 나눠지고 각이 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이 연구팀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네모난 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첫 번째 가설이 치약처럼 만들어졌을 것이다. 저희 어린이용 치약 보면은 입구에 별 모양 있는 거 아시죠? 똥구멍이 네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드킬 당한 사체를 검시하고 봤는데 똥구멍은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두 번째 가설을 세운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요 장 안에다가 풍선을 불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백과 비교가 될 만한 다른 동물, 돼지를 같이 해서 둘 다 풍선을 불었어요. 근데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 풍선을 쫙 불었더니만 그러면 대장이 팽창할 거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팽창을 했어요. 근데 원뱃의 대장에다가 풍선을 불어서 넣었더니만은 동그랗게 팽창을 안 한 거예요. 약간 각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알고 보니까 이게 원뱃의 대장이 동그랗게 딱 균일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쫀쫀하고 이쪽은 덜 쫀쫀하고 이쪽은 쫀쫀하고 이쪽은 덜 쫀쫀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소화를 시킬 때 연동 운동이라고 하죠. 이제 장이 계속 근육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먹은 것들이 어떤 메타몰포시스를 통해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내려가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내려갈 때의 근육 운동이 원무셋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맷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설명이 편해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동그랬던 것들이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결국에 네모똥을 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모똥 연구가 나왔고 이 연구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적어도 과학 기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 연구가 나와가지고 항상 재미없는 과학 뉴스란 어떻게 채울까 고민했는데 이 정도면 기사 쓸 수 있다. 진짜 다행이다. 너무 고맙다. 그 생각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런 연구는 재밌어. 연구는 재밌는데 이걸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직 사라지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분이 이전에 그 패트리샤 양 교수의 지도 교수였던 데이비드 휴 교수, 조지아 텍에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패트리샤 양 교수입니다. 그 이그 노벨상을 2개나 탔다는 그 전설의 컬트 스타. 이그 노벨상 시상식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었죠. 시상식도 진짜 이상한데 노벨상처럼 막 이런 거 아니고 지금 둘 다 자기들이 연구했던 원뱃 똥 옷이랑 모자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연구를 했다면서 지금 발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패트리샤 양 박사 연구원 당시 그 보도자료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우리가 주사위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뿐이다. 찰흙을 틀에 박아서 굳히거나 아니면은 덩어리를 자르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3번째 방법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잘 갖다 붙인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3번째 방법 큐브를 만들기 위한 3번째 방법을 위해서 이 연구를 한 건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원금을 타고 펀딩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그 실용성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뒤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식의 어떤 뒷이야기가 있다면은 앞에는 어쨌든 우리가 전혀 쓸모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연구, 진짜 비주류인 것 같은 연구도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계 플라스틱 성형 사출할 때 파이프라인을 다른 식으로 제조하면 나중에 이게 진짜 실용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사실 똥과 오줌 같은 게 저희가 진짜 저희가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사실 좋아하고 킬킬 웃는 주제긴 하지만 이 주제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펀딩을 하는 어떤 과학 행정가, 예산을 나눠준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AI 엔비디아와 협동할 수 있는 AI GPU에 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펀딩을 신청하는 거랑 원뱃이란 동물이 있는데 주사위 모양 똥을 만들던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펀딩이 어디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그래서 B급 과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연구 A급 과학처럼 모두가 알아주는 영예 대단한 연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약간 또라이 같죠? 하지만 제가 만나봤고 인터뷰를 했던 이런 이그노벨상 연구자들은 진짜 누구보다 진심으로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 과학의 근본적 원동력이잖아요. 호기심이란 게. 그 호기심의 측면에서 누구보다 투철했어요. 투철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면 그런 연구를 계속 안 하겠죠. 옆에서 욕을 먹는데. 그래서 너무나 진지하고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과학자인 거예요. 진짜 과학자.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탁월한 A급 과학, 모두가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모이고 모여야지 과학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B급 과학과 탁월성을 연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떠오른 거예요. 제 책에도 마지막 챕터에 실어놨는데 바로 이그노벨상과 노벨상을 동시에 탄 수상자가 한 명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사실 저는 노벨상 2개 탄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또라이자 천재인 거를 증명한 셈이잖아요. 공인받은 셈이잖아요. 하나도 핫하기 힘든 두 상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분,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분입니다. 그쵸? 이걸 기대했어요. 아무도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이거 하다가 알게 됐는데, 안드레이 가임이라는 분이고 영국 맨체스터대의 교수로 계십니다. 2가지를 받았는데요. 2000년에 우선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물의 반자성을 이용해 개구리를 공중부양시켰다. 벌써 이상하죠? 201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그래핀을 최초로 만들어 그 특성을 실험한 공로. 딱 노벨상 수상 이력 같죠? 내가 뭔지 이해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것 같긴 해. 근데 너무나 재밌다고 제가 느꼈던 게 이 2가지 연구 사이에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계 내에서는 과학 기자들이 되게 한 번씩 봤을 사진인데 2000년 이그노벨 물리학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분이 연설하거나 이제 회고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가 네덜란드에 러시아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옮겼는데 당시에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네덜란드에 있는 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석에다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네. 근데 물을 부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취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을 부으면 당연히 떨어질 것 같잖아요. 안 떨어지고 뜬 거예요. 왜일까? 이 물질들은 자석과 반응하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댔다가 떼면 얘도 약간의 약한 자석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강자성이라고 해요. 근데 반자성, 강 말고 반대로 가는 반자성이라는 성질도 있거든요. 물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물의 반자성은 너무너무 약해서 우리가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틀어놓고 우리가 막대자석을 갖다 댄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거나 이걸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썼던 전자석은 당시 90년대 초반 당시 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석이었어요. 거기 물을 부어서 고장날 수 있을 텐데 왜 부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부었더니만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 만들어내서 생긴 반자성과 물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그 힘과 이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서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떴다는 거죠. 그래서 취해가지고 계속 이걸 실험했대. 와 재밌다 하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간 다른 어떤 것도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실제 났지만 그래서 토마토도 넣고 오이도 넣고 뭐 무슨 헤이즐넛도 넣고 다 뜬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잖아. 그 개구리는 더 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구리를 넣어서 뜬 사진을 찍은 겁니다. 물론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개구리가 다치거나 실험용으로 쓰여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떴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썼던 논문의 내용은 살짝 달라요. 실제로 이제 반자성으로 떴을 때 어떻게 뭐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겠어요? 이것만 기억하지? 이 사진이 엄청 멀리 퍼져서 뭐 이란, 몽골, 한국 전 세계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받을 만한 연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2010년 노벨 물리학상 그래핀을 최초로 만들어 그 특성을 실험한 공로 정말 대단한 연구예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그래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한 5분 계시는 것 같은데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손 안 대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핀이 뭐냐면은 탄소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둘 다 탄소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같은 탄소 C 원자인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모습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그 정사면체 모양을 가진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단단하고 정말 경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물질이고 흑연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육각형 결합이 그냥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약합니다. 그냥 우리가 연필심을 쭉 쓰면은 다 부서질 정도로 약하죠. 자, 그래핀은 뭐냐? 탄소 흑연의 여러 층 중에 한 층만 있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연인데 이게 수만 수조층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층만 떼가지고 만들면은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되게 얇겠죠. 실제로 나노미터 다닐 거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의 이론적 예측은 이미 1950년대부터 됐어요. 그리고 한 층이면은 여러 층일 때 하고 진짜 다른 어떤 양자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하고 그런 걸 쓰고 싶어 했는데 그런 걸 쓰려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실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연구 방향이 될 거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부터 실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답을 써놨죠. 갈아내기라고. 그래서 독일 연구팀 가고 이런 데서 흑연을 80년대 말부터 개 열심히 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연필심을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갈겠죠. 근데 소기의 성과는 있었어요. 90년대 말이 되면은 그 두꺼운 흑연을 60층, 70층까지 갈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60층, 70층도 결국엔 흑연이거든요. 1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뒤에 그런데 안드레 가임 연구팀에서 한참 뒤인 한 2000년대, 90년대 말에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팀도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논문 보고 같이 갈아내겠죠. 갈아봤자 후발주자고 가는 테크닉도 없으니까 갈았는데 무슨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 축축한 흑연 덩어리만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연구팀에 대학원생으로 있던 한 분이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 제가 알기로는 전자현미경이라는 현미경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그 전자현미경을 찍으려면은 보고 싶은 시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료의 표면이 깨끗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줄 선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스카치 테이프로 이쪽에 먼지 없게 찍어가지고 전자현미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버리고 그걸 보다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대학원생 이름 아마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였던 것 같은데 안드레 가임이랑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찍어서 하는 걸 보다가 잠깐만, 그럼 우리 흑연에다가 테이프를 찍고 떼면은 혹시 여기 얇게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해봤는데 됐어요. 실제로 그냥 해서 됐는데 거의 4층 단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 뭐 했냐? 흑연이랑 스카치 테이프 사서 모여 앉아가지고 이걸 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그때
한 10년 후에 제가 대학교에 있던 시절이었는데 신소재과과 한 애한테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놀라서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진짜 그러냐? 다 그런다.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나 혁신적이었던 발상이었던 게 갈아낼 필요도 없고 필요한 재료비가 너무 적게 들어요. 테이프랑 그 다음에 흑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그래핀 만든 논문에도 실제로 준비물에 3M 스카치 테이프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2004년에 발표됐고요. 한번 네이처에서 빠꾸벅꾸 사이언스에 발표된 것도 기억하는데 발표되자마자 그해 최고의 성과로 선정이 됐어요. 50년 동안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든 거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니까요. 심지어 싸게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그렇게 됐고 6년 만에 2010년에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노벨상 수상 보면은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받잖아요. 이번에 작년에 AI로 받으셨던 제프린드도 거의 80말 90살 정도 되셨고, 그러니까 거의 공로 상격으로 주는데 지금 2004년 연구로 2010년에 받았다는 건 진짜 대박이라는 거를 모두가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노벨 박물관에 가면은 안드레 가임이 직접 사인한 3M 스카치 테이프 그게 있습니다. 저도 꼭 가서 이걸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그 노벨상과 노벨상을 안드레 가임 교수 연구팀에서 2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 너무나 재밌었던 점은 뭐랄까, 이그 노벨상이고 노벨상이잖아요. 근데 이 두 연구의 또라이니스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 이게 그래핀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으면은 진짜 웃기는 그런 방법론이라 가지고 이거 노벨상을 받아도 마땅한 연구였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상한 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사실 거기에 안드레 감 교수 연구실의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 실험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Friday Night Experiment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금요일 밤에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좀 평소랑 다른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연구실 생활을 해보신 분이 주변에 있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교수는 사업가에 가깝습니다. 이제 주어지는 돈, 펀딩, 연구 지원금으로 내가 필요한 연구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고, 그 다음에 똑똑한 대학원생들과 포닥 끌고 와서 이제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원금이 어디 들어오겠죠? 이제 공공기관에서 올 수도 있고 정부에서 올 수도 있고 이제 협약을 맺은 어떤 대기업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사업가라는 마인드에서 교수님은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돼요. 뭐랄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AI 잘 나가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한번 다 담아볼까?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 근데 연구 성과도 잘 내면서 어쨌든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안드레 가임 교수는 금요일 밤 실험 시리즈라는 이 이름의 실험 시리즈를 통해서 너무나 리스크를 크게 지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이상한 거 진짜 우리가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노벨상 수상 연설할 때 약 10년에서 10몇 년 정도 됐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프라이데이 나이트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20가지 주제를 했다. 그중에 3개가 성공을 했다. 첫 번째가 공중부양 개구리였고, 두 번째는 여기 쓰지 않았지만 어떤 도마뱀부치의 발을 모은단 테이프였는데 상업화에 실패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핀이었다. 그러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가임의 실험은 B급 과학이었을까? 지금까지 제가 이그 노벨상 연구를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제가 썼던 표현은 B급 과학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랑 비교해서 노벨상 연구는 A급이라고 제가 이런 식의 구도를 세웠었죠. 근데 이까지 듣고 난 다음에 가임 교수가 그 B급과 A급이라는 저의 디피니션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공중부양 개구리나 그래핀 만들기나 둘 다 진짜 엉뚱한 창의성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하나는 연구가 A급이랄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대단한 연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그 노벨상과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이그 노벨상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면서 혹은 제가 살면서 느꼈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탁월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에 혹시 난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누가 봐도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없네요. 혹시나 있을까봐 해서 제가 좀 무서웠어요. 탁월하긴 어려운데 평범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평범함 그 자체. 사실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퀄리티의 기준이 있다면 그거보다 떨어지는 게 나올 때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사가 저한테 그 예가 될 텐데요. 저는 지금 과학 동아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25페이지 정도의 기사를 쓰게 돼요. 뭐 한 2만 5천 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 서너 개의 기사를 쓸 텐데 어떨 땐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와,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이 안 다룬 주제를 다루네. 어떨 때는 이거 다 한 이야기인데 너무 늦게 내가 굳이 이걸 했어야 됐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평범함이 모여야지 언젠가는 탁월한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그 노벨상 연구를 보면서, 특히나 안드레 가임의 연구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탁월이라는 것은 저한테 있어서 질의 문제, 퀄리티의 문제고, 이제 이 퀄리티가 나오기 위해서는 퀀티티, 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평범하고 어쩔 때는 너무너무 하기 힘들고 너무너무 하기 싫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기사들, 저 같은 경우는 기사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야지 하나의 빛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B급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그 노벨상 정말 이상한 연구들이 많지만 그런 연구들이 모이다 보면은 기저에 깔려서 단단한 발판을 만들어준다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래핀처럼 탁월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두 번째예요. 제가 이그 노벨상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드레 가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어쨌든 재밌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좀 try to relax, 릴렉스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노벨상을 탈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과학자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 지원서에 노벨상을 타겠다 이렇게 썼었지만 좀 부끄럽네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번 기사 잘 써야 된다, 진짜 잘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시작도 못 하겠어요.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 그래서 기사 쓰기가 제 일이 잘 될까 생각을 하면 항상 이거 좀 재밌다,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이때가 저한테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럴 때야말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재밌는 걸 쓰는구나. 사람들이 뭐 B급 과학, 이거 노벨상 이걸 얼마나 좋아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이걸 쓸 때 내가 제일 재미를 느끼고 원동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재미를 느끼니까 기사들이 쌓이고 양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이 모이면 질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안드레 가임의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중압감 대신 그때그때 나한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일에서 비영리 단체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압감을 풀고 내가 그때그때 의미를 찾아가면서, 재미를 찾아가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평범한 일들이 모이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빛이 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탁월성을 성취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010년 이그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 받고 지금 수상하러 가는 안드레 가임 교수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분이 노벨상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벨상 연설이지만 어쨌든 이그 노벨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유머 감각과 자기 비하적 태도에 자부심을 느낀다. 저는 이 말이 웃기지만 그거보다, 웃김보다도 훨씬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개구리도 공중부양시키고 스카치 테이프도 짝짝해서 노벨상을 받는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도 겪으실 것이고 정말 급박한 상황도 겪으실 것이고 데일리 루틴에 지쳐가지고 한숨이 나오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유머 감각을 어느 정도로 찾을 것인가. 그래서 그 재미와 유머 감각이라는 틀 안에서 창의성, 기발함을 어떻게 간직하고 갈 것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제 책에 썼던 마지막 단어는 이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지함과 절박함보다는 창조적 태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엉뚱함과 가벼운 유머 감각일지도 모른다 라고 마지막에 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러한 유연하고 재미있고 엉뚱한 마음가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탁월을 좇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엔 탁월이 우리를 좇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